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지제 세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전임 조합장 박종선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올 한 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조합원님 앞에 서게 된 것은 소위 비대위로 활동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이 그동안 업무 방해로 인해 사업 지연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 증가 등 조합에 큰 피해를 입히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지면으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제가 공무집행 방해로 대법원 판결을 받아 조합장직을 1차 날초되고 조작된 허위 사실을 문서 또는 문자로 유포하고 심지어는 직접 조합원님께 접근해서 선동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본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님 일상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사업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여 왔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조합원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만지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부 조합원들이 환지 때문에 개발 계획을 변경해서 토지를 분할하자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손해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비대위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 추진 절차도를 보시면 초기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해 주민 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평택시에 제안하고 평택시장은 그것이 장기발전 계획에 부합하고 사업계획이 타당하면 인가권자에게 입안을 하게 되어 있으며 도지사가 인가, 즉 사업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개발계획 고시가 되겠고 다른 말로는 지구지정이라고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조합은 2003년 5월에 창립하여 8년 만인 지난 2010년 4월 26일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 고시를 받았고 이듬해인 2011년 4월과 9월에 조합 설립 인가와 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인 2013년 9월에 실시설계 인가, 즉 토목공사를 위한 설계를 완료하여 평택시와 관련시가 협의를 마치고 평택시장이 서류를 진달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인가를 완료한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한 차례 경미한 개발계획을 거쳐 환지계획 인가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13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짜서 경기도에 사전협의를 하고 그 안을 가지고 제안한 것은 평택시장과 경기도지사로부터 인가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도시개발법과 정관규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원칙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전문가들로부터 환지계획을 짜서 조합의 임원회의, 대의원회의, 토지평가협의회 등 회의에서 만장일치 또는 절대 다수가 동의 의결하여 환지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부조리나 특정인의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준비된 환지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평택시의 환지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이로써 개발 후에 조합원 여러분들이 취득하게 될 토지가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이미 인가된 실시계획 인가서대로 토목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업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비대위에서는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막대한 자금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온 사업을 날조된 허위사실로 조합원 여러분을 현혹시켜 망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만지 발생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지는 말 그대로 조합원 여러분께 드려야 할 땅을 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조합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안내해드린 내용대로 전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법원 앞 서재지구, 합정동 소재 조개터, 그리고 시청 앞 배미지구처럼 계획적인 개발이 제한되며 토지이용 즉 개발계획을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의 중심, 교통의 중심이 될 지제역세권 개발 사업은 전면 환지 방식의 사업이 불가하다는 평택시의 방침에 따라 우리는 개별적인 재산권 행사는 일부 제한되지만 수용당하는 것보다는 시의 계획에 맞춰 우리가 개발하여 시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조합원의 이익을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아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채비지를 제외한 아파트 부지가 4블럭 총 43,113평, 상업용지 2블럭 총 12,381평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조합원님들이 집단한지 신청을 해 주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약 2년에 걸쳐서 13차례나 조합원님께 지면 또는 유선 그리고 직접 방문드려 아파트 부지 그리고 상업용지를 집단한지를 신청해 주실 것을 안내해 드렸지만 우리 조합이 의사결정권자인 약 270분 중 122분만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집단한지 신청 현황을 보면 아파트 부지에 70분이 신청하여 총 43,113평 중 18,120평을 환지하였고 아파트 부지 24,992평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집단한지에는 52분의 조합원이 신청하여 총 12,381평 중 6,620평을 환지해 드렸고 5,760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원님께서 신청해 주지 않아서 발생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업은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6곳의 땅에 조합원님께 환지를 드리려면 조합원님께서 반드시 조합의 서면으로 신청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에게 헐값에 땅을 팔아 조합원님께 줄 땅이 없어서 가만지가 된 것이 아니고 줄 땅은 있는데 조합원님께서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된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리며 조합에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이나 강제로 환지를 지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에 신청되지 않은 면적만큼을 감해서 환지를 지정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감환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지계획 인가 이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환지 대상 조합원들께 환지 인가 이후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합원님께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 현재 상태로 사업이 진행된다 하여도 절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발생한 감환지는 조합 땅이거나 시행사 땅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권리는 감환지를 받은 조합원님께 있는 것이고 다만 법 그리고 정관 규정상 절차를 조합에서 대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로 조합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아파트 부지나 상업용지에 환지를 신청해서 환지를 받게 되면 개별적인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없을 것이 단점이긴 하나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주공동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업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부담되는 양도소득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농지를 가지고 계신 조합원님이실 경우 조세특례법 제69조와 같은 법 제133조에 의해 올 9월 2일 이내에 환지인가, 즉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을 수 있다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간 양도세 최고 3억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지인가가 올 9월 2일 지나서 나면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아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만지 해결 방안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조합원님들이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로선 전면 환지 방식보다 현재의 사업계획이 훨씬 더 많은 개발이익이 조합원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해주시면 조합에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원 각자가 의사결정을 해주시지 않으면 가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잊지 마시고, 다음에 조합에서 집단환지 신청하라고 안내하면 반드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일부 비대위 주장처럼 개발계획을 분할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금전적으로 손해입니다. 모든 인허가를 다시 해야 하니 최소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기본 설계와 실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교통, 환경, 재해, 에너지, 공원심의 등 각종 영향평가도 처음부터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토지평가를 다시 해야 하고 환지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등 거의 모든 절차를 다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 등 공공시설이 신설되니 감보율, 즉 토지로 부담하는 비율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토지 가치가 하락됩니다. 즉 2종이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수익성이 대폭 떨어집니다. 인허가에 대한 시간 낭비를 하게 되고 사업 손실 비용도 대략 1,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합의 의결권자인 조합원 268명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약 5억 원이 훨씬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개발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또한 조합원님들의 손해입니다. 서재지구나 배미지구, 조개터를 보십시오. 조합원에게 전면 환지를 하기 위해 토지를 잘게 잘라놔서 기반시설을 구비할 공간이 없습니다. 변변히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건물조차 없습니다. 그곳에 차를 몰고 가려고 해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편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제세교지구 자체가 랜드마크가 되어야 합니다. 랜드마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지에 대규모 또는 초고층 상업시설이나 빌딩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최대한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상권이 활성화되고 고급 브랜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재산 가치가 쑥쑥 올라갑니다. 조개터나 서재지구처럼 개발에서는 원룸촌 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셋째로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합의 현재 토지이용 계획, 즉 사업계획은 우리 조합 혼자 수립한 것이 아니고 평택시의 장기발전 계획을 포함한 경기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올 8월이면 KTX가 정차하고 전철과 철도, 버스와 택시 등 환승이 가능하게 될 초역세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택시와 경기도 승인이 있어야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KTX 초역세권을 서대지구처럼 개발한다고 하면 과연 승인을 해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번째,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조합원님들과 임대위원님들은 토지 분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상 중대한 변경사항이므로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또 인허가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만 허비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비대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위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합원 여러분께서 보아왔다시피 집행부가 구성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532억 원이었는데 현재 사업비는 2,398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100% 비대위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각종 소송과 업무 방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서 상당 부분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소위 비대위에서 활동하는 핵심 조합원은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허가를 득하는데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을 해왔던 임원 대의원이었으면서도 2010년 12월 4일 제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자마자 비대위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사건건 조합일을 방해합니다. 사업 자체를 우리가 하지 말자는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을 합니다. 다행히 조합에서 승소는 했지만 그 외에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총회결의 등 서슴없이 해가 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사업을 도대체 누구에게 맡기자는 것입니까? 제가 조합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정말 많은 대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회의도 공청회도 그 많은 제안을 다 거부했습니다. 보다 못해 평택시에서는 간담회를 열었지만 그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뒤에서 조합이 잘못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아직도 공영개발로 사업을 평택시에 갖다줘야 한다고 하고 다닙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평택시 도시개발과에서 조합과 관계 개선을 하자고 간담회를 제안했는데 비대위에서 도시주택국장실을 전가하는 바람에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간담회를 하자고 할 때는 일방적으로 불참하고 이번에는 갑자기 나타나 방해를 하고 이것이 비대위의 실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합원님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둑맞은 땅을 찾아준다고 하면서 허위사실로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고 현혹시켜서 조합원에게 계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대위에서 활동하는 조합원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오랜 기간 끝에 여기까지 온 만큼 흔들리지 마시고
조합을 믿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저는 조합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쭉 지켜봤듯이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하루빨리 개발을 완성하여 조합원님 모두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드리고 조합원 여러분의 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저 개인보다는 항상 조합을 먼저 생각했고 조합의 사업을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조합을 위해서 희생해 왔습니다. 비록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명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선고를 받아 조합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는 없지만 지난 1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조합원님의 절대다수가 저를 믿고 따라준 것에 보답하기 위해 저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이번 조합장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수도 있는 정말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만이 조합이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박종선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해도 반드시 조합을 지키고 이 사업을 성공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일조할 것입니다. 장시간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합원님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것으로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